안녕하세요. 돈을 부르는 집의 차길주입니다. 아침에 헬스를 하러 가가지고 거울 속에 비친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많이 늙었어. 이게 한 해 한 해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60년, 60몇 년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 느낌은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없고 그냥 행편없는 사람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보통 그 사람 운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일치월장 해가지고 뭐 사장도 되고 아니면 쪽박 차가지고 행편없는 사람이 되고 뭐 그런 거지 그렇게 뛰어나가지고 특별한 사람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요. 그리고 이 불을 움켜쥐는 것, 불을 움켜쥐고 또 사랑을 움켜쥐는 것도 제가 보건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그야말로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타이밍인데 순간 썩 지나가는 걸 갖다가 누구는 잡을 수 있고 잡았고 누구는 못 잡은 그거죠. 우물쭈물 하다가 놓쳐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빵빵해가지고 외제차 타면서 살고 그 차이점이라 이렇게 봅니다. 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요즘 와서 절실히 아마 늙어가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주변 사람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은 저 친구는 어떻게 해가 돈을 저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지? 그걸 면밀히 살펴보면 그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분양받고 또 아니면 지나가다가 하나 산 게 그야말로 초대박을 터뜨려가지고 싱글벙글 해가지고 부에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그걸 이래볼까 저래볼까 돈도 짧은데 하다 보니까 그냥 놓쳐버리고 후회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게 이 모든 것은 물론 운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참 지나가는 타이밍을 누가 잡느냐 못 잡느냐 그렇게 그 차이점이지 특별한 건 없다. 제가 보니까 대부분 아주 잘 살고 수백억 자산 이루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도 제가 이제 나이를 이런 정도 먹고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속적으로 그냥 대박이 터지면서 대단한 사람은 올라가 버렸죠.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젊은 날에 느껴졌던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면 자꾸 실패를 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좁쌀이 돼가지고 행필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걸 우리가 누누이 봤습니다. 맞는데 그래서 모든 것은 참 운명이고 타이밍이죠. 타이밍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특히 이게 부동산과 주식 투자 쪽으로는 더더욱 이게 운이 따라줘야 되고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다는데 그 리듬을 기가 막히게 타줘야 되는데 참 그게 다 똑같이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을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도 이걸 바이오 이야기하면은 반도체로 쏙 가버리고 반도체 이야기하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 싹 가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2차전 소재주 이야기하면은 또 원재주 싹 가버리고 이 주식이란 것이 그야말로 귀신도 모른다 하는 건데 어떻게 상대방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놈들이 내 마음을 읽었는지 딱 꿀러 가버린다니 꿀러 가버려요. 참 그래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데는 어떤 사람은 중장기로 가져가야 된다 그러고 사 모아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단타를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쉬어야 된다 그러고 하지만도 쉬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또 초단기로 한다는 건 또 쉽지도 또 않을 건도 않고 장기로 가져간다 그런 거 이런 것도 또 쉽지 않습니다. 한 예로 집사람이 언젠가 뭘 만들어 팔아가지고 돈이 좀 몇천만 원 있는데 주식 하나 사나면 좋겠다 이래서 그때 포스코 케미칼이 15만 8천 원이었는데
한 1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15만 8천 원에 사줬는데 백주를 1년 몇 개월 동안 그야말로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왔다 갔다 맨일 와가지고 저한테 원망하고 맨날 그랬습니다. 뭘 그따위로 왔다가 얘기를 해줘가지고 응? 그런 걸 반토막 나도록 그렇게 되도록 그런 주식을 추천해줬네. 이래가지고 원망을 많이 들었었는데 1년 몇 개월 만에 오늘 보니까 16만 3천 원까지 아침에 찍더라고요. 그러면 1년 몇 개월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장타라고 볼 수 있고 중기로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행필없는 주식은 몰라도 어느 정도 괜찮은 주식은 잡아나면은 적어도 또 돌고 돌아서 인생은 돌고 돈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식도 돌고 돕니다. 이 부동산도 또 돌고 돕니다.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년간 난리를 치면서 올라갔었는데 지금 곳곳에서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또 이게 지나고 나면 부동산이 또 오른다고 또 난리겠죠. 그 돌고 도는 거죠. 지금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석고 케미칼 1년 몇 개월 전에 15만 8천 원, 16만 원에 됐던 건데 10만 원이 깨져가지고 그렇게 애를 속을 새기더니만 지금 16만 3천 원, 16만 원대 올라온다. 기다리면 온다. 좋은 주식. 부동산도 좋은 부동산은 역시 잘 가지고 있으면 물렸다 싶어도 그래서 누군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물려가 있어야만이 적절하게 물려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그 주식을 더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니까 그래서 돈 벌기가 더 낫다. 적절하게 완벽하게 딱 요때다 싶어 같게 하고 요때다 싶어 팔아가 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려가 있어야 된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 그렇게 부동산이 제가 볼 때는 올 겨울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가파르게 지금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겨울에 참 아물날 수가 있거든요. 올 겨울에 1차적을 보고 내년 정도에 실소유자라면 사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집이 없는 분이라면 또 작은 집이라면 좀 큰 데로 옮겨 타는 것도 괜찮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고 주식은 물려도 좋은 주식에 물려라. 좋은 주식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자기가 좋아하는 주식 거기에 물리면은 틀림없이 괜찮습니다. 저 같은 경우 LNF와 에코프로는 물려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려도 관계없다. 쟤들은 어차피 내년까지 가면은 지금보다도 한 따블은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뭐 딴 거 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저 두 종목 정도는 기본적으로 포토에 채워놓고 갑니다. 그냥 하고 그래 물리면 더 좋다. 물리면 그냥 작살 내라. 한 해로 성일 하이텍 있지 않습니까? 성일 하이텍을 갖다가 제가 유심히 한 100주씩 이렇게 사 모아가지고 사서 있었는데 어저께 약간 폭등했지 않습니까? 저게 마지노선을 저번 때 그 5만 원에 상장해가지고 10만 원 첫날 딱 찍고 8만 천 원까지 딱 한번 찍고 한 8만 몇천 원, 9만 원 미만에 왔다 갔다 했지 않습니까? 어저께 8만 한 2, 3천 원 정도 오더라고요. 왔었는데 8만 원 다시 온다면은 성일 하이텍은 저기다가 비중을 확 실어가지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면 그때 방법대로 내려오면 더 사모 해가지고요. 놔주면은 시가총액 1조 미만이기 때문에 2조 내지 3조까지 가는 거는 뭐 식은 죽묵기다. 저 주식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무진장 좋아지는 그런 분야 업황이기 때문에 기업이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패배터리 아닙니까? 패배터리. 그렇기 때문에 저런 주식에 그냥 물려버리면은 아무런 관계없다. 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가면은 성일 하이텍이 8만 원 샀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시가총액 1조 미만인데 걔를 가지고 한 3조, 2조 5천억, 3조까지 쭉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더블 이상 그냥 간다. 그리고 또 저렇게 아주 그 핫했던 그 상장할 때 종목들은요. 한 번 뺍니다. 빼고 난 다음에 한 번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친 다음에 가파르게 한번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한번 심하게 더블 정도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얘가 왕왕 있기 때문에 성일 하이텍은 언제든지 더블 하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일 하이텍 저는 거는 유심히 보시고,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거는, 물려도 아무런 관계없고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주식에 물려란 얘기예요. 지금 반도체는 뻑하면은 뭐 반도체가 안 좋다, 겨울이 왔다, 뭐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그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주식은 너무 등락이 심하고, 그 외에 조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조선이 지금 수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조선 밑에 이제 그야말로 소재 그런 게 기자재 종류 아닙니까? 성강밴드가 어저께 한국 카본이 신고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신고가 성강밴드 같은 거 앞으로 더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기 컴에 열어보면은 수익이 없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많지 않지만 내년에 폭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강밴드 같은 거는. 그러니까 성강밴드 같은 거는 사모아도 지금 1차 올라가고 어저께 급등했는데 오늘 왔다 갔다 하지만은 저기 떨어지면은 저런 데다가 사모. 그리고 늘 말씀드렸지만도 원전주 일진파워라든지 우진이라든지 이런 종류는 물려도 관계없다. 그래서 몇몇 가지 아닙니까? 조선기자재, 원전주, 그리고 소재주, 뭐 그 몇 가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그럼 기자재 중에서 1등하는 놈만 한 가지 빼고, 저거 이름이야 소재주 한 두 가지 빼고, 원전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고, 그럼 총계 뭐 많으면 한 대여섯 가지. 그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것만. 굳이 뭐 딴 거 좋다고 해서. 지금 저 이름이야 오늘 사실은 그 지금 제약바이오 그 ST팜을 갖다가 단타를 사실 해먹었는데, 좀 전에 내가 단타 진짜 끊어버렸는데, 단타 1,700원인가 뭐 그렇게 올라오길래 500주 사가지고 5,000원 가더라고요. 그래서 4,700원에 내가 끊어버렸는데, 단타 딱 해먹고 일단 챙겼죠. 챙겼는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뭔가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게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은 주도주가 없는 장이거든요. 주도주가. 왜냐면은 9월 달에 9월 하순에 이제 FOMC에서 뭐 금리를 올린다. 뭐 경기 침체다. 뭐 그런 이야기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이제 조금씩 좀 하는데 좋은 주식에 몰리자.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